당신을 먼저 떠난 그 사람이 지금쯤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게 만들고 싶어요? 헤어지고 나서 연락도 없고 무심한 듯 보이는 그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을 떠올리고 SNS를 뒤지고 내가 좋은 사람을 놓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질투 유발이나 기술 조작이 아니라 심리학, 뇌과학을 바탕으로 상대가 스스로 후회하게 만드는 7가지 전략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떠난 그 사람이 당신을 다시 생각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심리 비법을 확실하게 알게 될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일단 멈추기. 감정적일 때 내리는 결정은 웬만하면은 실수를 만들 가능성이 커요. 실수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는 후회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거든요.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졌을 때 상대방을 부셔버리고 싶은 마음 때문에 충동적으로 복수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행동은 결과적으로는 나 스스로의 가치를 깎습니다. 고스란히 다 나한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는 감정적인 메시지 금지, 상대에 대한 혼담 금지, 비난 금지. 그게 후회든 대가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이별로 인해서 슬픔이 너무 많이 차오른 상태라서 감정이 격해진 상태라면 연락, 행동, 말 모두 일단 중지하세요. 앞서 말했듯이 여러분들이 실수할 확률이 정말 높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정이 격해진 이유도 어떤 한켠에서는 꼭 재회가 아니더라도 상대방이랑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거대로 잘 되지 않아서 감정이 격해진 거잖아요. 바로 이때 연락, 행동, 말 멈추지 않으면 관계를 오히려 더 나쁘게 만드는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요. 심호흡을 해서 내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 산책을 해서 감정을 환기시키거나 운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 같은 것들을 해소하세요. 격해진 감정을 분출해 버립시다. 언제나 감정 조절이 우선입니다. 사랑을 하든 연애를 하든 이별을 하든 그 모든 과정은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을 수반하거든요. 그래서 감정 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연애도 잘하고 이별도 잘 극복해요. 재회도 잘 이끌어내고요. 롤러코스터 같은 감정에 휘말리다 보면요, 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면 상대방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고 실수를 만들고 결국 나 스스로에 대한 후회로 돌아와요.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서 또는 내가 나중에 어느 정도 성숙하거나 성장을 했을 때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내가 왜 그랬지? 내가 그 사람한테 왜 몹쓸 짓을 했을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나도 잘못이 있었는데 이렇게 스스로 성찰하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미워하게 되는 감정이 제일 고통스럽단 말이죠. 두 번째, 거리두기. 회피형, 불안한 애착 가진 사람 모두 포함입니다.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이별 이후에 일정 기간 공백을 두는 거는 나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감정을 재정리하는 시간을 줘요. 우선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라앉을 시간을 주죠. 짜증나고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그 어떤 말을 해도 듣기 싫고 들리지도 않고 내 감정만 표현하고 싶고 그럴 때가 대다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이 막 올라왔을 때 무언가를 막 억지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둘이 감정을 식히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관계에 유리하다는 거죠. 공백이라는 시간은요, 내가 상대방에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편견, 오해 같은 것들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상대방을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상대방이랑 다툰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는 그 사람이 너무 믿고 안 좋은 쪽으로만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 잘못도 좀 돌아보게 되고 상대방을 조금은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관계도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되거든요. 무엇보다 옆에서 계속 알짱거리면 이런 객관화 과정이 잘 생기지가 않아요. 왜냐면 눈에 계속 보이니까. 계속 행동, 말, 습관 같은 것들이 상대에게 자극이 가니까 나라는 사람이 주는 부정적인 자극을 지우고 나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상대방이 내 빈자리를 느껴야 나라는 사람을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다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유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에게 노컨택, 연락을 하지 않는 건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평가할 기회를 주는 거기도 하지만 진짜 목적은 나 스스로의 회복 시간을 버는 것도 있어요. 공백기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을 조종하기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상대방에게 나라는 사람을 재평가할 시간을 주는 거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도 상대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재평가하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공백기를 갖는 것도 있어요.
이제 막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너무 절박하다 보니까 상황과 관계와 상대를 똑바로 보지 못하고 당장의 나의 그 결핍에 휩싸여가지고 무조건 붙잡으려는 생각만 하게 되거든요. 이럴 때 어떤 것들을 제일 먼저 해야 되냐? 일단 염탐 멈추세요.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계속 모으고 취득하다 보면은 이 사람의 발자취에 중독됩니다. 이 사람이 보내는 작은 신호, 작은 일상 하나하나에 의미 부여하면서 내 정신이 이상해져요. 염탐을 멈추고 싶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된다? 차단하세요. 차단이 마음에 걸리면 숨김하세요. 연락처도 지우고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알람을 끄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그 어떤 자극도 주지 않게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돼요. 최소 3주 정도는 나 스스로를 돌보는 데 최대한 집중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체가 이 부정적인 감정, 결핍의 감정, 절박함부터 치유가 되어야 긍정적이고 좋은 에너지가 나와서 상대도 자연스럽게 나에게 호기심을 갖고 끌려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도 매력을 발산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제대로 성장하기. 운동, 취미, 사회적 활동은 나를 실제로도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식을 바꾸죠. 첫 번째로 규칙적인 운동을 해보는 거예요. 체력이랑 자신감을 상승시켜주죠. 새로운 취미를 갖는 것도 좋아요. 새로운 거에 흥미도 가지고 내가 몰랐었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확장되거든요. 기술이나 공부, 자격증 같이 새로운 것들을 배워보는 것도 좋은데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면서 자기 효능감을 높일 수 있어요. 자존감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이별로 인해서 나 스스로에 대한 무력감이나 패배감이 강할 수 있는데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키워주거든요. 그리고 친구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사익성도 향상시키고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 거죠. 상대방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싶은 거잖아요. 관계에서 훨씬 더 매력적이고 이전과 다른 안정감을 주는 내가 되고 싶다면 사회성과 정서적 안정감 필수죠. 외모와 스타일도 가꾸세요. 우리 매일 하루에 거울 여러 번 보잖아요. 적어도 아침에 나가기 전, 집에 와서 퇴근할 때쯤 하루에 그래도 최소 2번 이상을 볼 텐데 내가 내 모습을 볼 때 기분이 좋아야 돼요. 내가 내 모습을 보는데 만족스럽지 않고 밉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나를 싫어하게 되잖아요. 상대한테도 자신감 있게 나를 보여줄 수 없겠죠. 이렇게 5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실천해도요 매력이 올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폭이나 깊이도 넓어지고요. 자아도 확장이 되면서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죠.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도 달라지고요. 그거는 나를 차버린 그 상대도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사회적 증거 쌓기. 질투 유발 같은 직접적이고 조작적인 방법은 유치해요. 비추천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 삶의 질이 향상된 사실을 자연스럽게 드러내세요. 제가 앞에 나의 매력을 높이는 방법 5가지 알려드렸죠. 무엇보다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를 알리는 거는 내가 애쓰지 않아도 그 사람과 나와의 겹친, 그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댓글이나 여러 가지 소문, 좋아요,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들을 통해서 강력한 사회적 증거가 돼요. 상대방에게 의니적으로 후회를 조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너 후회할걸? 나 이제 너보다 훨씬 더 좋은 남자친구 사겨. 나 너보다 훨씬 더 예쁜 여자 만나. 나 너보다 훨씬 더 돈 많은 남자친구 사겨. 이렇게 후회를 강요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가고 건강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현타를 느끼지도 않고 상대방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러분들을 리스펙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적 증거를 쌓는 방법들은 생각보다 쉽죠. SNS에 사람들과 즐겁고 행복한 생활을 하는 사진을 올리거나 여행 기록 또는 자기 개발 같은 것들을 인증하는 게시물들을 올리는 거죠. 이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허세나 자랑 같은 느낌 주면 안 돼요. 그거는 꼴불견이죠. 자연스러운 모습을 연출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하루에도 포스팅 여러 개 하고 스토리 여러 개 올리면서 과도하게 보여주기 식이나 상대방을 의식한 느낌도 절대 금지예요. 여러분들의 사회적 증거는 정말 순수하게 온전히 여러분 자신에게 당당해야 돼요. 여러분의 가치이자 증거잖아요. 누가 나라는 사람을 증명하는데 증거를 조작합니까? 여러분들 자체가 정말 제대로 성장하고 매력과 가치가 높아졌다면 증거는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쌓이는 거예요. 어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품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5번째, 잘 마무리하기. 헤어질 때 품격 있는 마무리는요, 나의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상대방에 대한 분노, 서운함 때문에 나쁜 말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눈살 찌푸려지는 행동들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그런 행위들과 달리 품격 있는 마무리는요, 일단 나의 자존감을 지켜줘요. 우리 나중에 다 정신 차리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때 그렇게까지 했지? 라면서 스스로에 대한 현타, 비난, 수치심 같은 것들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폭 줄여주거든요. 현재는 그 상대방이 너무 소중하고 마음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 사람이 굉장히 특별하고 대단하게 느껴져서 아쉬움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사실은 그냥 하나의 추억이기도 하고 생각보다 그 사람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 되게 많거든요. 바로 그때 스스로 부끄러워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품격 있게 마무리를 하면요, 상대방이 당시에는 나에게 매몰차고 조금은 나를 억울하게 대했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상대가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다 상대방 후회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켜야 된다는 거죠. 상대는 이별을 통보할 당시에 자신이 합리적이고 착하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거절하고 조금 냉정하게 밀어냈겠죠? 하지만 그런 상대방의 결정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성숙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나라는 사람한테 상처를 주었다는 생각에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분명 이 사람이 잘못인 것 같은데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면서 나라는 사람을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미워할 만한 명분이 사라져가지고 부정적인 감정도 빠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책임도 더 잘 인지를 하고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사과를 하거나 후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만약에 이별 과정에서 상대가 나에게 명확히 상처를 주었거나 관계가 정말 좋지 않게 파탄이 났을 때, 이별 상황이 되었을 때 정리 차원에서 짧고 단호한 메시지로 마무리하는 것도 중요해요. 잠수를 타거나 서로 연락 안 해서 모호하게 끝나거나 단단한 이별의 과정 없이 그냥 팔로 끊는 걸로 말없이 이별 통보하고, 이렇게 미성숙하게 이별 통보하지 마세요. 성숙한 마무리는요, 양쪽의 감정 정리에 도움을 줘요. 나 스스로의 감정 정리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 잘못도 있는데 내 잘못을 상대방에게 전가해서 상대방 탓만 하거나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은 결과적으로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잘못 알고 내 문제도 있다는 거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내가 조금 철들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고 후폭풍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때 그 후회와 수치심을 조심하자는 거죠. 6번째, 경계 세우기. 나 자신의 자존감과 멘탈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경계를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별 이후에 안 그래도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의 마음을 해치거나 내 멘탈을 위협하는 거로부터 나 스스로를 반드시 지켜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지켜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지 않고 자꾸 염탐하고 상대방이 나한테 함부로 대하게 하면서 나라는 사람의 자존감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방치하시면 안 돼요. 이별까지 가는 과정에서 자존감 진짜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떨어지고 회의감, 공허함,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많이 힘든 상태일 텐데, 일단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게 자존감 형상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과 에너지 유지에 필수고요. 염탐, 질투, 원망, 금식, 복수, 피의식 다 지우세요. 이 모습 다 절대 상대방의 후회 느끼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나라는 사람이랑 잘 헤어졌다고 생각하겠죠. 저렇게 부정적이고 피폐하고 페인에다가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자꾸 복수할 생각만 하는 불안불안한 저 사람, 헤어지길 잘했다, 진작 헤어지길 잘했다, 이런 생각 절대 들지 않게 나부터 바로 세우세요. 7번째, 치유하기. 여러분들 이별에 다다르기까지 진짜 아프고 힘들고 고생하고 애 많이 쓰셨을 거예요. 관계에서 받은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건강하게 치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상처를 방치하면요, 고스란히 결핍이 돼요. 이 결핍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이 행여 재회 기회가 오거나 아니면 실제로 재회를 했거나 이 사람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인연을 받아들임에 방해 요소가 돼요. 과거의 상처에 발목 묶여서 새로운 인연, 다시 나에게 연락한 재회 대상을 온전히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왜곡해서 삐뚤어지게 바라보고 나 혼자 지레 겁먹고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특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요, 무엇보다 회복을 제대로 빠르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나 괜찮았어, 이제는 저 안 그래요 하면서도 사실 다시 재회하고 새로운 연애하면은 또 그 짓 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의식과 인생의 패턴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루 이틀 형성된 게 아니거든요. 어린 시절부터 차곡차곡 몇십 년 동안 내 몸에 세포처럼 새겨져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나 혼자 바꾸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인정하셔야 됩니다. 바뀌지 않는 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단기간에 제대로 성장하고 싶다 하면은 심리상담 추천드리고요. 감정일기를 쓰는 것도 도움이 많이 돼요. 요즘 감정일기 쓰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 지인이나 언제나 내 편 대주고 나한테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랑 경험을 공유하면서 위로도 받고 응원도 받고 힘도 받고 멘토들한테 현명한 조언도 받고 상처를 받았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마음을 하나하나 치유해 나가면 이별의 상처에서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일단 여러분 자체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게 상대방을 후회하게 되는 핵심 비법이라는 거예요. 기술 조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자체가 보석이 됐는데 상대방이 갖고 싶지 않아 하고 배기겠어요? 후회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상대방이 안 갖고 싶어 하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갖지 못해서 후회하지 않겠어요? 오늘 말씀드린 전략은 상대방을 교묘하게 조정하거나 복수하기 위한 게 아닌 거 아시죠? 내가 나를 진심으로 존중하고 매력을 회복하는 순간 오히려 상대가 스스로 후회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심리 메커니즘이에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의 중심을 되찾는 사람이 결국 더 큰 사랑과 좋은 사람, 더 나은 관계를 당겨오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겪는 이별도 끝이 아니라 더 매력적인 나로 되돌아오는 과정일 수 있어요. 재회의 기초 심리부터 제대로 알고 싶다면 위 영상을 참고해보세요. 이상 러브 커넥트 유주환이었습니다.